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잡아서 돌려보고 비틀어보고 마음대로 하시는 옆구리도 가끔 쿡쿡 찔러보시는 시사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무슨 이슈를 집으셨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노래 부른 여자 그룹들이 있는데 거울아 그렇죠. 거울아 그죠? 여자 그룹도 있고 예. 백설공주에 나오는 또 명대사기도 하고.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만들었던 거울방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관저 입주가 예. 한 3일 정도 이렇게 늦지 않았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취임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 보통 이 청와대에 있는 관저에 입주를 하는데 네. 사흘 동안 원래 있던 그 사저에 있다가 네. 입주를 하는 그런 좀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이 돼서 네. 도대체 원인이 뭐냐, 뭐 벽지 교체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 문 대통령 측 실무진이 관저를 한번 살펴보러 들어갔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의 사적 공간인 내실, 네. 그 안에 이제 거실이 따로 있는데요. 예. 거기 거실 전체에 사방에 대형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래가지고 이 거울 떼내고 벽지 교체하고 이러느라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런 예.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당선되시고 뭐라 그러죠? 임시로 만드는 정부 인수위. 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인수위 기간이 보통 한 60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벽지도 바르고 다시 공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의 이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또 흘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보호해줘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이제 해주셔야죠. 예. 503호가 그냥 이제 감옥에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거울의 용도는 뭡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용도가 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 윤전추 전 행정관하고 운동을 함께 하는 공간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그런 이제 추정도 나오고요.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아주 최근에야 알려진 그 한식 요리대가 김만업 여사도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고 뭐 주무시다가 좀 악몽을 좀 꿨다. 그래가지고 좀 이걸 좀 그 방이 너무 횡하고 좀 싫다 이래가지고 이 내실을 운동실로 바꿨다. 이렇게 지금 증언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내실의 거실은 네. 외부인 출입이 절대 안 되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곳에 이런 것이 과연 설치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 그 영국 그 방문 시에 예. 그 보도 보셨잖아요. 뭐 조명 설치하고 뭐 그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서 스크린 설치하고 뭐 이런 거 따는 그 사실하고 좀 연관지어져서 예.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 한 개인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그 고통과 트라우마 중에서 보통 전쟁을 겪고 나면은 전쟁 증후 뭐 무슨 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두 분의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잃고 난 다음에 개인이 받았을 어떤 정신적 충격을 감안한다면 네. 너무 사적인 내용을 깊게 이렇게 파고드는 것은 조금 A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런 면은 없잖아 있네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왜냐 그러면 이제 또 네. 종편에서 너무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저는 종편을 안 봅니다만은 네. 너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질적인 내용은 좀 비껴나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예. 지금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좀 이해가 좀 불가하다. 그런 뭐 그런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겠죠. 뭔가 약간 그 자아도취 내지 나르시시즘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정까지 지금 막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예, 5336번님이 파면당한 대통령은 애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우하자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어느 정도 좀 지켜보자는 거고요. 2911번님, 대통령이 해야 될 문제나 과제는 뭘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나요? 모르겠는데. 자, 그럼 지금 503문 구치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불어도 잘하시고 중국말도 잘하시고 네. 일본어도 잘하신다는 걸로 방송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어에 굉장히 능하다.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거울방 얘기와 더불어서 이것도 조금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예 TV 또 안 보시고 신문 구독도 끊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 유영하 변호사 이제 접견하는 그 시간, 네. 변호사도 다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 영안사전 그거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네. 교도관들이 이런 경우도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럽니다. 심리 상태에 대해서 웃으면 안 되는데. 걱정을 좀 하는 그런 거 모양 같아요. 예. 그 영안사전을 왜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뭐 목적으로 보는 것으로 일단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일단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식사는 잘하시고 계시고. 예, 뭐 한때 뭐 식사를 못 하신다. 예. 뭐 살이 많이 빠졌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친박 핵심 그 인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구치소 쪽에서 밝힌 내용은 식사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하시고 예. 오히려 체중도 조금 늘어나셨다. 예.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이 나오고 진정한 친박이 되려 그러면 503호와 함께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겠죠. 아니, 제가 너무 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예.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시는 게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YTN 뉴스 FM 94.5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가 질문 드려야 될 내용들에 상당히 참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비록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내팽개치고 서로 헐뜯고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더 예리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2부에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 오늘 당선되셨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볼 건데요. 먼저 김동철 원내대표는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이용호 정책위장 같이 손잡고 당선되셨거든요. 이용호 정책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저 이용호 의장입니다. 네. 정책위 의장으로 이번에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예. 먼저 김동철 원내대표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전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원내대표 후보 중 가운데 우리 김동철 의원이 왜 선택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용호 의원과 함께. 나머지 두 분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네. 이번 이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당내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대선의 어떤 패배 후유증도 잘 수습하고 예. 또 당의 안정을 기하해야 되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또 당의 탄압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변화나 어떤 젊은 패기보다는 네. 안정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지금 다당제 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의 어떤 경륜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이용호 정책위 의장께서는 초선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사실은 네. 이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인 겁니다.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러닝메이트시니까 충분히 당에서 의원들께서 감안하셔서 아마 김동철, 이용호 두 분의 파트너를 두 분을 선택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 쪽에다가 초점을 두실 건지요, 이용호 정책위원께서는? 저희는 이번 이제 대선이 그동안 전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네. 사실은 국민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펴기보다는 네. 공급자 중심, 정부 중심의 이렇게 오만하고 불통한 그런 정책을 늘 펴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이제 어떤 의제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경제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의 문제. 네. 그래서 결국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를 통해서 네. 입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개혁을 위해서는 또 네. 경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거치지 않고 어떤 이미지 정치를 하거나 네. 또는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또 취하거나 이런 것은 네. 안 된다. 그래서 협치의 틀 내에서 국회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협조는 하되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예. 견지할 생각입니다. 방금 직접 민주주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제가 잠깐 걱정 아닌 걱정이 됐던 게 사실상 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직접 민주주의에다가 기댄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네. 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김포공항 공사 가서도 김포가 아니죠. 인천공항. 인천공항 가서도 비정규직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대찬성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 그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 좀 더 제도적으로 찬찬히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또 있겠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이 어려운 공기업 같은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의무를 가져볼 만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더 근본적이고 네. 제도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 마음 후련하죠. 예. 저희도 사실은 그 뉴스를 보고 정말로 얼마나 거기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네. 또 그러면서 또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졌던 최순실과의 어떤 국정농단 얘기에 대한 소리였고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지 국민들에게 인기영합주의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당연합니다. 그리고 촛불은 당시에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왕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오만하고 불통할 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소통은 하되 또 때로는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의민주주의가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보완하는 것은 좋겠지만 인기가 높은 것,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기화로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또 당청 간에 어떤 원내 대표도 이제 선출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좀 더 당 이야기를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도 그렇고 통합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뜻이 없으신 겁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통합보다는 정책연대부터 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통합을 꺼내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선거 때도 이류적인 이제 정기 개편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갑자기 뭐 덩치를 불리기 위해서 네. 정체성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안보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당과 몸집을 불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2단계에서 어떤 캐스팅보스를 주기 위해서 네. 단순히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네. 자칫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지금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발목을 잡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네. 사실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좀 더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살피고 이제 대선 지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더 길게 보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성숙됐다고 본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통합 얘기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야당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게 이 탄핵될 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그만큼 예리하시고 날카롭다는 것은 믿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위원 여야 간의 정책위의장들 미팅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아마 민주당도 어제 당직 개편이 됐고요. 저희도 오늘 이제 선출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만나야죠. 만나서 또 여당이 먼저 또 손을 내밀어서 같이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곧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 당 지지율이 정의당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가 막 되고 대통령이 취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관심이 쏠렸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거의 대통령 사모님께서 라면 먹고 가라 이것도 뉴스가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지. 그게 국민의당의 지지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번에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심판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저희가 주장한 것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사실은 계속 캐치프레이즈로 외쳤는데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좀 이제 지지도가 올라오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그동안 잘못했다. 그래서 회초를 들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음 대권 또 도전한다고 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좀? 아마 이번 대선에서 좀 아쉬움이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스스로도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저희는 좀 의견을 좀 취합 중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당 밖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과 비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지금 막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나 해서 비대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여당을 꾸짖을 때 또 여당의 지적을 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위 의장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여당과 함께 야당들도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